예, 통상 뭐 겨울밤은 길다고 하는데요. 뉴욕 증시 출발하는 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아주 극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10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코스피가 한 100포인트 오간 건데요. 극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극강의 변동성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제 좀 하락이 마무리된 것일까? 하락 위험은 끝났을까라고 질문을 달았지만 뭐 거의 10명 중에 8명은 아니올 시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제 이번에 반등이 오더라도 팔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화들짝 워낙 지금 놀란 가슴이기 때문에요. 팔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수가 또 밀려 내려가는 건데요. 지수 한번 확인할게요. 예, 아침에는 뭐 이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는데 지금 보면 코스피가 또 1.7%, 코스닥이 1%가 밀려나니까요. 이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들이 워낙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조정이 가격 조정, 주가가 떨어지는 조정의 가능성보다는 기간 조정, 옆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조정의 가능성들을 시황 전문가들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입니다. 쉽게 사기도 어렵죠. 손이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산다면 빨리 사고 요즘 빨리 팔아야 돼. 단기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또 변동성이 크지만요. 점검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감된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 시간에 양지수 도합 하락하는 종목 개수 2,000개 넘어가는 흐름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00선의 이탈 위협까지 가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시점에 매도는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더 차분하고 초연하게 어떤 시장관과 종목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잠금 해제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분의 좀 도움을 받아볼게요. 주식 AI,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오늘 시장에 대한 종목 이야기 그리고 비밀을 좀 풀어볼 종목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좀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열어볼게요. 확인해 봅니다. 일단 오늘 게임주 일부 선전하는 흐름 확인되죠. NC소프트 외국인의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컴투스도 오늘 빨간불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컴투스에 대해서는 증권가 곳곳에서 긍정적인 보고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FNF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성수기 그리고 중국에서 해외 매출 상당수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평이 나오면서 오늘장 올라가는 흐름 확인되고 있죠. 자, FNF 이 시각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시장 대비 견조합니다. 0.95% 상승세 85만 원 살짝 못 미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 곳곳에서는 115만 원, 120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한번 흐름 볼까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상당수 견조했는데 지금 일단 하락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1.36% 밀려나고 있습니다. 삼성 SL을 비롯해서 일단 배터리 3사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 모두 다 좀 오늘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3% 가까이 빠지며 66만 2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배터리 3사 흐름 LG 엔솔 상장 앞두고 여전히 변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동스틸, 하이스틸 등의 종목들은 오늘 급등 진행이 되네요. 하이스틸 상한가 올라갔고요. 대동스틸도 23%의 급등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전혀 상반된 흐름 나오고 있죠. 오늘 외국인의 매도 맞아가면서 3% 정도 떨어지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들어오고 있는 NC소프트 한번 전략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장에서 이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좀 NC소프트의 비교적 견조한 흐름 의미 있다라고 보십니까, 부장님? 네,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QOQ,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컨센서스 전망치는 대폭 미달할 것으로 봅니다. NC소프트 관련된 리니지 게임에 대한 노이즈가 워낙 작년에 많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를 장착한 일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면서 성장주들이 꺾이고 여기에 따라서 단순한 메타버스 재료로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나마 NC소프트는 전통적인 게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숫자가 나오는 게임주 중에 하나.
하나이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컴투스 관련된 컴투스 홀딩스나 컴투스 같은 경우도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으로서 게임주에 뭐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 회사가 또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서머너즈 월을 포함한 몇 가지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롱런하면서 숫자가 또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컴투스 관련된 반등도 조금은 낙폭 과대에 대한 심리에 따라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엔소프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리니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좀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리니지 하나만 갖고는 사실 좀 시장에서 반등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수급 쪽으로 다소 좀 노이즈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상한가를 갈 때 또 특수한 어떤 매매가 접어들면서 상한가를 갔다 그다음에 또 급락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수급적인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쇼케이스가 이제 예상되고 있는 지금 1분기에 신작 공개 그리고 P2E 관련된 게임 사용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인데 사실 작년 연말에 NC소프트가 P2E 관련된 게임 전략을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시에 워낙 이제 게임사들이 대부분 다 너도 나도 P2E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편승한 뭐 발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모습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작 게임과 더불어서 어떻게 P2E 관련된 전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냐에 따라 NC소프트의 반등 구간은 변수가 달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볼 포인트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오늘 강관주라고 하죠. 하이스틸, 동양철관 이들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수 좋게 나오고 반면에 철강주들의 흐름은 조금 꺾인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 강세, 철강제 제품가 인상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로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뭐 일부 강관이나 스틸 관련된 종목이 가는 것은 뭐 느낌에는 아마 러시아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군사 긴장감이 워낙 고조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치닫기는 좀 어렵죠. 오늘 성명서 같은 경우도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좀 풀자라는 쪽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이제 회담 초기에는 강대강으로 나갑니다.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러한데 결국은 뭐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상당히 좀 우려할 수 있는 변수가 정말 크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회담장에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무력 분쟁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영국 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처음엔 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점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영국에서 어저께 좀 언급을 하면서 다소 긴장감이 좀 고조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알루미늄 강관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중소형주 중심적으로 상승 섹터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강관 업체들을 본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휴스틸이나 동양철관,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남부 가스관 사업과 관련된 종목들 문배철강, 그다음에 동양철관, 삼연철강, 부국철강, 대동스틸, 뭐 동양에스텍 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세인데 사실은 조금은 뉴스 플로우에 따른 급등세이기 때문에 뭐 따라가기보다는 테마성 편성을 하기 위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된 부분에서 올라간다고 봐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따라가기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라든지 뉴스 플로우에 따라 좀 더 가지고 계시되 다만 러시아 관련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잦아지기 들기 시작하면 이런 급등세가 다소 꺾일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신규 진입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멈추시면서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도 이익을 좀 실현하고 나오는 시점을 계속 타이밍 잡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관련주들 흐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장 어떤 종목의 비밀을 밝혀주실지 잔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SNS텍입니다. 사상 최대 매출 기대된다. 올해도 웃을 일만 남았나? 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 실적이 나왔어요. 2021년도 매출액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올해 기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일반 개인들은 조금 어떤 건지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블랭크 마스크는 회로가 그려지지 않은 포토 마스크의 원판이죠. 이게 뭐 반도체 원판을 이야기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기준으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이루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매출 규모가 아주 큰 회사가 또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매출단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추가적인 OPM 마진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46억대 정도로 나오면서 전기 대비 한 120% 정도 급등했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로도 210%나 급등했으니까 매출 구조가 조금만 좋아지니까 이익률이 확 올라가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연간 매출은 1,190억에서 한 1,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5% 정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상 최대 실적을 꾸준히 이제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형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용 블랭크 마스크가 이제 같이 추가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 구조는 꾸준하게 최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이게 네. 어제요. 장 마감 후에 나왔던 공시를 보면 실적도 있었고 다음 포인트를 보시면 이 블랭크 마스크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두 번째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시설 투자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지금 이 블랭크 마스크 쪽으로 투자가 된다라는 건가요? 네, 극자외선 관련된 노광 장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펠리클, 그러니까 마스크의 보호막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극자외선 노광 장비 관련된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국산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신규 투자 설비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용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신규 장비 개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후에 신제품 중에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용 펠리클, 그러니까 마스크의 보호막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토 마스크 관련된 매출이 먼저 발생하고 아마 극자외선 노광 장비용 블랭크 마스크도 아마 성과가 드러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용 관련된 장비들 중에서 이 비메모리 수혜주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SNS텍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수준이 뭐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면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그려지지 않을까 싶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얕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들어오면서 모습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권사 일부에서 긍정의 리포트도 냈고 주가 반응도 괜찮게 나옵니다. 5% 이상 올라가는 흐름 보이는데 어렵게 목표가를 제시를 안 했어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뭐 어느 정도 가격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조금 대응하기가 쉽기도 한데 네. 커버가 좀 돼야 될 텐데 그 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10월 달 고점이 39,000원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마 페리클 쪽이나 이쪽에서 블랭크 마스크 쪽에 관련된 매출단이 올라오면서 OPM 마진율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비메모리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메모리보다는 좀 더 멀티플을 좀 더 높여 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올해 실적을 여러 가지로 본다면은 매출 1,200억에 영업이익률 15%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뭐 굉장히 좀 대충 가만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PER 밸류를 준다면은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까지도 열려있다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2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넉넉하게 목표 라인을 잡아주셨어요. SNS텍 저희 체크하면서 꾸준히 이 종목의 수익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비 견조한 종목을 첫 번째로 열어보게 돼서 다소 기분이 조금 환기되는 느낌이 드네요. 자, SNS텍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GST, 스크러버와 칠러가 차린 친환경 밥상, 올해도 푸짐하다. 포인트 한번 열어보면 사실 GST의 매출 70%를 차지하는 게 이 스크러버와 칠러입니다. 네. 이쪽이 차린 밥상이 견조하다. 결국 또 실적 기대로 이어갈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이제 스크러버와 칠러가 왜 중요한가 하면 ESG 경영에서 트렌드가 이제 친환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쪽에 지금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 이슈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유해가스 정화 장비로 보시면 되고요. 네. 칠러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 장비이기 때문에 둘 다 상당히 유효한 ESG 관련된 트렌드에서 맞는 부합되는 소비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뭐 GST도 있고요. 관련 주식은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맞네요. 근데 이제 네. 유니셈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조금 더 그 실적을 좀 당겨왔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QOQ로 다소 좀 쉬어간다는 모습이 있어서 유니셈도 대장주이긴 하지만 다소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쉬어갈 수 있어서 오늘은 오히려 이제 GST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GST 같은 경우는 4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GS가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면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론, YMTC, CXMT 등 국내의 고객사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중국 쪽으로도 장비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크러버가 친환경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반도체 소재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모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러면 주가가 최근에 좀 움직였는데 GST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실 수도 네. 있겠지만 GST의 지금 올해 실적 기준 PER이 7배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PER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주가 수준도 나쁘지 않고 또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올해 실적 연간으로도 아마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단이 이상으로 추정이 되면서 올해 실적단도 사상 최대 실적이 경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전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국내 메모리 고객사의 지속 투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죠. 그리고 중화권 로컬 반도체 업체형 수주 증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YMTC라든지 CMXT 같은 회사들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지금 외형 성장 부분에서 아마 최근에 삼성전자가 P3 증설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아마 신규 발주가 올해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장비 발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1분기 중에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지금 또 발주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GST 부분은 상반기부터 상당히 좋은 실적들이 보여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아 내에서 아시아팹 증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비 증설 관련된 부분도 마이크론 장비 쪽의 납품도 아시아 쪽에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 상당히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익이라든지 매출이 급증하는 회사가 몇 개 안 되는 국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GS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러브나 칠러 같은 경우가 ESG 트렌드에도 부합하고 또 실질적으로 납품이 확대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매출이나 이익단이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7배 정도 수준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이나 뭐 중국 창신 메모리와 같은 해외 반도체 업체에 이 고객사로 두고 있고 스크러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실적 기대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시장에 뭐 다수의 종목이 떨어지고 있고 이 종목도 분명 변동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거나 혹은 반도체 섹터가 주목받을 때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은 일단 강보합권 진행되고 어제 외국인 기관의 매수와 함께 2% 정도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그러면 가격 라인 저희 어떻게 잡을까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가 조금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36,00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라인까지 볼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스크러브나 칠러는 ESG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수요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지속이나 매출단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44,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32,000원의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습니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목표 라인은 44,000원 설정해 주셨어요. 자, GST까지 두 종목 확인해 봤고요. 부장님, 저희가 시간 여유가 조금 생겨가지고 요 한 1, 2분 사이에 시장 자체에 대한 뭐 대응책이랄까요? 오늘장 코스피 1위권, 30위권 사이에 올라가는 종목이 NC랑 넷마블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의 낙폭이 컸고 오늘은 코스피도 덩달아 더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매도 실익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날 그냥 팔고 명절 후에나 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뭐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저희가 뭐 어떤 이야기를 드려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매도 관련된 시기는 다소 조금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파신다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스닥이 어제 4.9%나 급락 이후에 플러스 반전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도 뭐 1000포인트 이상 다우가 빠졌다 올라왔잖아요. 단지 이제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말할 수 없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어떤 그 비율이 빠지면서 등락이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는 성장주 부분이 많이 빠진 이후에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다소 지금은 이제 조금은
급락폭이 좀 줄어들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가 매수에 유효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그 2년물 국채 금리를 호황, 그러니까 아주 잘 팔렸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굉장히 높은 금리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한 1% 정도면 0.99% 정도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4회, 5회, 6회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릴 것이다, 많이 올릴 것이다 생각하면 아마 1년 뒤에는 아마 2년물 국채 금리가 약 2% 정도까지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2년물 국채 금리가 1%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서 호황을 이뤘다는 건 뭐죠? 채권 투자자들이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게 시장에서 안도감을 주면서 2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굉장히 호황을 이뤘다는 것은 페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채권에 관련된 투자자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해서 시장에서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급하게 높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이 더 딥,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오들면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플러스로 반전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소한 추세 반전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구간 충분히 왔다는 점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다소 빠지는 것은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반대 매매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인데 중장기로 좀 보는 분들 아니고 단기적으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구간이고요. 코스피 기준 2,900 정도까지는 놓고 한번 가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또 FMC 결과 발표 앞두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한 뉴욕장 흐름 분명히 우리 장에게 지금 뭐 전부 다 투매로 대응하자 이렇게 갈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긍정적인 포인트도 일부는 있으니까요.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의 내용들 박근영의 잔금 해제 또 체크하셔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주식 AI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